자, 이제 우리 12페이지요. 강의 노트. 자, 큰 4번. 자, 얘도 보니까 수요이든 공급, 결정 요인. 이 말은 수요 또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항상 얘는 시험 낼 때 이렇게 시험 냅니다. 어떤 조건이 딱 주어지면요. 그 결과 수요 또는 공급이 얘가 증가 또는 감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묻는 거 문제가. 자, 그 중에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수요층 보니까 수요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결과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데, 자, 말로 해볼게요. 우리 아까 했듯이 가격이 어떨 때 수요 증가합니까? 소득이 어떨 때? 인구가. 금리는. 세금은요. 뭐 이거 위에 꽤 많은 예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급적인 측면도 가볼까요? 공급도. 자, 공급도 보니까 어떠할 때 공급이 그만큼 증가될까 보니까, 자, 가격이 어떨 때요?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생산비가 어떨 때? 떨어질 때. 기술이 진보되면 공급 증가죠? 또 금리가 어떨 때? 세금이 어떨 때? 인하될 때도죠. 이런 건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조심할 게 두 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되었으면은 집값이, 자, 이럴 때는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면 이건 반드시 수요 증가입니다. 그죠? 자, 근데 잠시, 자, 여기 있는 요거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얘는 원인 자체가 가격입니까? 기대 심리입니까? 기대 심리야. 가격 이외 요인이라고. 하나 더. 자, 부동산에 대한 대체 투자 대상이 누구예요? 부동산 대신 어디 투자합니까? 주식이란지 또 뭐 은행 같은 데지. 그러면 얘가 호황, 불황 언제일 때 부동산 수요가 증가됩니까? 응? 주식이 어떨 때 부동산 수요가 증가되냐고? 주식의 수익이 떨어질 때, 은행 금리가 떨어질 때지. 따라서 이 말은 대체 투자 대상이 불황일 때 부동산 수요가 증가합니다. 요것만 좀 정리하세요. 좀 조심할 것. 다른 건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다만 이때만 좀 조심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 보통 소득이 많아지면요. 수요가 뭡니까? 수요. 증가되지? 근데 때에 따라 보니까 수요가 감소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 보니까. 자, 하나 물어보자. 우리 보통 자기 소득이 올라가면 40평 아파트와 20평 어떤 걸 선호합니까? 그 20평 수요는 감소되겠죠? 소고기와 돼지고기 있으면 소고기를 더 많이 먹겠다. 그죠? 보니까 실제 소득이 올라가지만 무조건 수요가 항상 올라가지 않고 수요가 감소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이쪽이 좋은 거지. 이게 뭐냐? 우등제야. 이게 열등제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제, 정상제도 뭐예요? 소득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요 증가됩니다. 반대로 열등제인 것은 뭐 있습니까? 수요 감소하겠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이런 경우 있죠. 우리 화이트 맥주하고 저기 있는, 카스 맥주가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카스 맥주 양에 영향 주기도 하지.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휘발량도 영향 주기도 한다. 그죠? 이 말 뜻이 뭐냐? 상대편 어떤 물건 가격이 변화했음에 따라서 나의 어떤 수요가 변화했을 수 있어. 뭐 걔하고 나하고 어떤 연관성 갖고 있는 거지. 그 연관성 갖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관련제 또는 연관제를 쓴답니다. 자, 그 연관제가 크게 두 개 있는데 우리
콜라 대신 다른 뭐 있습니까? 사이다 먹을 수 있지. 지금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대체제야. 그 대체는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에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물건이니까. 그래서 이 대체제라는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 자동차에 보니까 휘발유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게 뭐냐, 서로 두 개 있는 재화가 결합돼서 훨씬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게 뭐냐고, 이게 보완제. 그리고 대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콜라 사이다 또, 뭐 화이트, 또 저기 있는 카스, 또 뭐가 있습니까? 커피와 뭐 다른 차 같은 거. 이 보완이라는 건 주로 어떤 겁니까? 서로 두 개 있는 재화가 같이 결합되면 훨씬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휘발유, 또 술과 안주 이런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A 물건과 B가 대체 관계에 있어요. 대체 관계. 그 다음에 C 물건과 D가 보니까 보완 관계 있습니다. 자, 얘는 항상 시험만 이렇게 납니다. 항상 조심할 게 이 B나 D가 당해제합니다. 자, 다시 할게. 이 대체란 말과 보완은 특히 이제 좀 조심할 게 뭔가 하면 항상 상대편, 나 아닌 상대편에 어떤 조건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A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면 해놓고 그 다음에 당해제란 말을 반드시 뭐야? 이거 B가 당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변해서 상대편이 어떻게 변할까? 이건 안 물어, 문제에서. 상대편 변화가 있으면 따라 나의 어떤 수요가 어떻게 될까? 뭐가 항상 묻게 돼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항상 대체 관계에 있으면 이거 무조건 얘입니다. 나 아닌 상대편이라고. 그래서 얘가 가격이 변화가 있으면 그 결과 B에 있는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묻든지, 그다음 보완 관계에 있는 C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있는 D란 당해제가 있는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항상 시험 내게 돼 있다고. 그러면요, 이걸 이렇게 하자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을 가져서 따지는데, 무조건 대체는 둘 중에 한 개는 꼭 사야 돼. 꼭 사야 돼. 그 반대편 무조건 포기하게 돼 있다고. 이걸 좀 기억하시라고. 보완은요, 둘 다 사면 사고 안 사면 안 사야 돼요. 무조건. 그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이제. 자, 대체는 둘 중에 한 개는 무조건 산다 했습니다. 그래서 A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A 물건 사, 안 사? 안 사면 B 물건 산다. 이 말은 B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카서 맥주 가격이 1,000원짜리가 1,500원 뛰었어. 근데 화이트는 현재 1,000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카스에 있는 맥주가 올라가면 그럼 카스 맥주를 사지 않는 결과 그 반대로 뭐 있습니까? 화이트를 사겠다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제 이 답 나온다고, 그죠? 그런데 이미 처음 하는 분은 여기까지야. 이미 공부했던 분은 여기까지 하세요. 그 결과 B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문제 푸는 순서는 사실 이거야. 이런 순서, 이렇게 가야 돼, 순서가.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얘를 갖다 올라가면 얘가 안 사지? 그런 결과 B에 있는 수요가 증가된 B 물건 가격은 올라가죠. 이렇게 가야죠. 문제 풀 때. 자, 다시. 자, C 갑니다. 자, 다시 보완은 둘 다 산다,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럼 C 물건 가격을 놓으면 C 물건 사, 안 사? 그러니까 D도 안 사야 돼. D에 대한 수요 뭐합니까? 감소죠. 즉,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 결과 휘발량도 준다는 거지. 실제 이 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했던 여기까지 가시. 그 결과 D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결과 D에 대한 물건 가격도 내려가시라고. 그러니까 이미 했던 머리까지 가셔야 돼. 이제는 처음 하는 분 단지 합수형 끝내 이렇게 끝내시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 얘 답을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고 사실은.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12페이지요. 혹시 제가 이 말을 허술할 때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을 갖다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잠을 좀 많이 못 자갖고 한 3시간 잤나? 고라프는 한 개 들어와서, 그러니까 컨설팅인데, 이 기업에
뭡니까 저기 공장 설립인데 고랍한 게 있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한다고 좀 시간이 좀 많이 끌었었는데 하여튼 혹시 잘못하면 이야기하라고. 자, 12페이지 보니까 큰 4번요. 자, 1번 갑니다. 수요 변화가 있다죠. 동그라미 1번 소득 수준인데 아까 했지만 정상제일 때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증가된다죠.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감소하죠. 우측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 대체 관계입니다. 자,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이거 보세요. 이 말은 현재 A를 말하는 거야, B 말하는 거야? A야. 그러니까 나 아닌 상대편 가격의 가격. 나는 항상 여기 B가 나요. 이걸 좀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은 그 물건 사 안 사? 안 사면 그 밑 당해지는 건 나예요. 나의 수요는 뭐 있습니까? 사겠지. 그죠? 우리 아시고. 그 3은 결국은 이 물건 가격이 뭡니까? 올라가지.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이 올라가면 나 아닌 상대편이에요. 상대편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그 물건의 수요는 안 사겠지. 그럼 나도 안 사야 돼. 나에 대한 수요 감소한 결과 내 물건 가격도 뭡니까? 떨어진다 이거지. 자, 동그라미 3번, 4번, 5번 이건 쭉 해보세요. 특히 그 동그라미 5번 중에 가격 상승 예상 꽤 중요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뭐 있습니까? 곡선, 이건 뭐예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곡선상 이동이 아니고 그걸 좀 아시고 그 다음에 갈로 2번 공급의 변화도. 자, 동그라미 1번 생산기술 향상은 공급 증가지. 자, 2번 생산요소 가격 하락은 뭐 있습니까? 그만큼 공급 이윤이 많아지는 거지. 공급 증가고 법인세 인상 공급 감소죠. 정부의 보조금 주면 그만큼 공급 뭐합니까? 증가되겠다죠. 이 5번은 보지 마세요. 5번은 거의 시험 안 나올 거예요. 물론 가끔 모의고사 문제는 툭툭툭 시험 나와. 나오지만 전혀 신경 쓰지 마. 이유가 있어. 물어볼게요. 자, 앞으로 우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면 공급은요? 응? 집값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집 내놔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공급 감소잖아. 응? 근데 이거 갖다 좀 달리하면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좀 달라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그만큼 집을 짓는 건축업자는 공급량 증가시키겠지. 그죠? 그래, 애매모호한 어떤 내용이 있다 보니 실제 시험 잘 안 된다고. 근데 수요는 아주 명확해. 수요는. 그러니까 수요만큼 꼭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있죠. 그 다음 밑에 있는 특징 갑니다. 특징. 이런 건 지금 제가 할까 말까 참 고민되는 그런 문제예요. 물론 꽤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내 걸 다 수용 안 돼 있으니까 조금은 힘든데 일단 가보자고. 자, 이러냐거든요. 이러이러한 요인은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러이러한 건 공급에 영향 준다 시험 나오거든요. 자, 우리 수요란 건 결국은 집을 사는 거지. 집 살 때 주로 어떤 거 고려합니까? 집 살 때 고려할 내용. 또 일단 결론 많다. 그다음에 이 공급자 물건 만들 때 영양 적인 게 많겠죠. 근데 여기 나오면 이렇게 묻거든요. 뭐 이러이러한 요인이 전부 다 수요의 영향적 쭉 나열되어 있죠. 나열돼서 그 중에 항상 뭐라는 거면 우리 개론과는 무조건 사회과학입니다. 자, 비교할 대상이 있는데 수요 반대. 그럼 이 말은 공급에만 영향 주는 게 있어. 그래서 항상 나오면 영향 주지 않는 게 뭐냐 기억하시라고. 자, 우리 이 건물 만드는 건축비란 건 집 사는 수요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건물 만드는 생산비. 우리 생산요소 3요소가 있죠? 뭐뭐 있습니까? 분필 만들 때 사람 필요하지. 노동. 또 이 물건 만들 돈 필요하지. 자본. 또 만드는 공장 필요하지. 토지. 자, 우리 토지 대가가 뭐지? 지대. 자본 대가? 은행 돈 빌렸어. 뭐 줘야 돼? 이자. 그 다음에 저기 노동 대가는
임금이야. 자, 잠시. 우리 지금 속은 임금은 수요, 공급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소득은.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결국은 이 생산의 입장에서 뭐 있으면 나가는 비용이지. 이건 임금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뭐 돈을 받아 쓰는 거죠. 이건 소득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생산비 중에서 임금은요, 이건 공급에 영향 주는 거예요. 아까 이거 한 적이 있죠? 이자는 분명히 둘 다 영향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또한 같이 기술 진보. 이건 전부 다 수요에 영향 주지 않고 공급에 영향 주는 거예요.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요인이 공급에 영향 주는 요인 물으면 절대 공급 영향 주지 않는 수요에게만 영향 주는 게 있어요. 자, 아까 했지만 소득은 반드시 무슨 함수라고? 인구도 이것도 수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물어보자고 이제.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는? 공급은 말하는 순간 다 틀린 거야. 소득은 절대 수요에게만 영향 준다고. 공급 관계없는 질문이잖아. 그렇게 시험 낼 때.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밑에 당구장 표시는 뭐냐? 요거. 됐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부터 책에 있는 내용과 좀 정리합니다. 책 가보자고. 자, 82페이지.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자, 항상 이 답을 찾을 때 뭐예요? 수요가 증가, 감소 묻는 거예요. 동그라미 1, 기억번 가보니까 아까 있지만 그 박스가 있죠? 정상제일 때는 소득 증가, 수요 증가죠? 열등 수요 감소입니다. 중간제는 알 필요 없어요. 중간제는 시험 안 나올 거니까. 물어볼게요. 소득이 많아지면 소금 먹는 양은? 네, 간장 먹는 양은? 그런 게 중간제야. 그래서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그냥 넘어가시고. 자, 우측 갑니다. 니은번. 관련제 가격 갑니다. 자,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그 물건 안 사잖아. 그럼 내 물건 사야 되지. 그죠? 거꾸로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 그 물건 안 사면 나도 안 사야 돼. 독립제는 알 필요 없습니다. 독립제가 뭐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분필하고 주택, 집값은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제는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디귿번, 소비자의 예상. 자, 거기 뭐 있습니까? 네, 소비 예상 중에 가격 상승 예상만 기억하시라고. 그거 하시면 돼요.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곧 이건 수요가 증가되겠죠. 그리고 밑에 리얼번의 기타 수요 증가 감소율이 있죠. 있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건 저기 있는 대부 비율 증가, 그 다음에 인구, 그 다음에 공적 규제, 그 다음에 대체 투자재 불황. 대체 투자재인 채권 주식의 불황이 있죠. 그런 것만 정리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공급도 90페이지. 91페이지. 봐보니까요, 기억번 기술이 진보되면 공급 증가죠. 미연번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뭐 있습니까? 공급 증가입니다. 자, 디귿번 보니까 이건 참고로 대체제 보완제는 물론 공급도 설명할 수 있지만 거의 시험 안 나옵니다. 대체제 보완제 거의 다 시험 내면요. 수요일 때 보통 시험 일반적이에요. 수요일 때. 그래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D장 가보니까 리얼번도 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시고. 미연번 있는 그 내용 있죠? 그거 쭉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정도만. 자, 그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보다. 자, 다시 강의 노트 13페이지. 큰 5번 부동산 수요와 부동산 공급 특징이 있죠. 이 중에 부동산 공급 특징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 부동산 수의 특징 그 시험 안 나오거든, 대부분. 나중에 제가 문제 풀할 때 한번 정리할게요. 자, 부동산 공급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한 게 있어요. 자, 이거 한 적이 있죠? 개간 간척 한 적이 있지. 물리적 공급은 절대 증가 안 되지만 경제 공급은 지금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공급은 두 개 있어요. 물리적 공급과 반대로 경제적 공급 두 개 있습니다. 자, 물리 공급은 토지의 무슨 특성이냐? 땅은 인간들이 절대 만들 수 없는 자연적 특성입니다. 경제 공급 같은 말이 무슨 공급? 용도적 공급. 얘는 경제적 공급과 서로 용도 다양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거 아셔야 되죠. 물리 공급이라는 것은 아무리 높은 가격이든 아무리 낮은 가격이든 공급량 항상 뭐합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죠? 따라서 이게 무슨 곡선? 좀 이따 하겠는데 완전 비탄력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공급이 뭐냐 이거죠. 현재 원주시 외곽지역 가보니까요. 요만큼은 주거, 요만큼은 농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지역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주택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것만큼 뭐 있습니까? 국가가 농지 중에 일부를 이렇게 주거로 전용시키면 주거 형식 뭐 있습니까? 땅이 증가된 거지. 농지는 감소한 거지. 이런 게 일종의 경제 공급이라고. 따라서 경제적 공급 항상 특정 용도 측면에서는 가격 변화에 따라서 그 양이 분명히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죠. 이렇게. 따라서 자, 요건 뭐라냐? 다른 말로 우상향 곡선이죠. 그런데 우리는 집을 짓는 게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그래서 항상 단기란 말과 장기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하실 것 단기, 장기 차이는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려고 차이. 이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 등을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주택만 이용한답니다. 거꾸로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단기란 건요. 신규 물건 등을 만들지 못하고 단지 기존 주택에서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만 주어지다 보니까 약간 정도는 공급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지니까 얘는 뭐 있습니까? 훨씬 더 완만한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격에 따라서. 그럼 이게 두 개 비교하는데 기울기 훨씬 더 급경사인 게 누구예요? 그럼 얘는 완만한 거죠. 때려보시고 자, 급경사인 걸 좀 따기 좀 이걸 다른 말로 비탄력적이란 용어 씁니다. 비탄력적. 완만한 걸 뭐라냐? 다른 말로 탄력적 쓰겠다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다시 합니다. 우리 항상 물리 반대말, 경제, 단기 반대말, 이거 항상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 그런데 부동산 공급은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한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뭐냐 묻는 거예요. 해결 방안 깔끔하죠? 공급량 늘려주면 끝나. 근데 물리 공급은 증가돼 안 돼? 절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경제 공급은 할 수 있죠? 그런 결과 절대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반드시 물리적 공급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요거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부동산 공급자란 말 가끔 쓰거든요. 이 말 쓰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 공급자, 일반 분필 만드는 공급자 똑같으면 이런 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은 뭔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공통점은 뭐냐? 이 분필 만드는 생산자가 공급자이듯이 집을 만드는 생산자, 즉 뭐요? 건축업자가 공급자죠. 근데 차이가 있어. 자, 다시. 우린 집을 사가지고 취득해서 5년 후에 처분하겠다, 그죠? 자, 취득할 때는 이건 수요자 공급자. 처분은 수요자 공급자. 그러면 분필은 사가지고 5년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근데 집이란 건 사가지고 5년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일반 재화는 소모가 되어지다 보니까 수요자 공급자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은 결국 뭐 있으면 오랜 기간 이용될 수 있는 내구재가 되어지다 보니까 산 놈이 나 다시 뭐로 바뀝니까? 공급자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이런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포함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반드시 포함되니까 항상 부동산 공급자란 말 나오죠. 무조건 이 지문 떠야 돼. 자, 일단 요거까지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나올 수 있는 테마가 딱 4개, 4개. 봐보죠. 요거 2개 구분할 수 있는 거 하나. 요거 구분하는 거, 예, 요거 2개죠? 2개. 그다음 3번째, 여말 묻는 거. 4번째, 부동산 공급자 난수가 무조건 이 지문 떠야 된다. 이거 마시면 된다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했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 책에 보니까 93페이지 갑니다. 자, 93페이지. 예, 밑에 있는 건 2번 부동산 공급 나 있죠? 자, 부동산 공급 나 있는데 개념 설명돼 있는데요. 거기 갈로 1번 속에 뭐 말 다 들어가 있네 보니까. 내용상 보니까. 그죠? 자, 첫째는 뭐 있습니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둘째 줄 끝에 뭐 있습니까? 경제 공급은 가능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D장 가볼게요. D장 갈로 2번. 이런 건 보지 말고 할 필요 없으니까. 자, 밑에 있는 양갈로 3번 있죠? 요것만 정리하세요. 양갈로 3번, 4번만 정리하시면 되겠네. 양갈로 3번은 뭐예요? 물리 공급 반대, 경제 공급. 물리 공급 무슨 곡선? 그래서 박스 밑에 쳐 줄 나 있죠? 물리 공급은 제일 끝에 뭐 수직선이고, 그 다음에 두째 줄 가보니까, 예, 두째 줄 경제 공급이 있죠? 셋째는 뭐 있습니까? 우상향하는 나 있습니다. 우측 가볼게요. 갈로 4번도. 4번도. 단기, 장기 물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측에 있는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 있는 기울기 급경상이 S 뭐 이거? 예, 그 다음에 완만한 게 이게 장기죠? 이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갈로 5번 부동산 공급 특성 중에서 예, 동그라미 1번 기억하시고. 물어보죠. 그럼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자체를 산 겁니까? 자동차 관련돼 있는 공간, 위치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거지. 나 땅 사서 땅 이동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 부동산 공급은 위치나 공간을 갖다 산 겁니다. 그래 하시고요. 그래서 예, 공간과 위치를 공급한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동안 3번이 있죠? 3번 가보니까 공급자는 뭐가 포함된다? 기존 주택이나 건물 소유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D장. 예, 갈로 6번 통과. 심학습 우리 아까 했던 게 있죠? 7시간 됐습니다. 맨 밑에. 했죠? 자, 이거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은. 예,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은 좀 넘어갔어요. 예. 109페이지. 자, 이제 두 번째 테마. 균형 시장 할 거예요.
아까 이거 제가 한 적이 있죠.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되면 수요량은 이렇게 제가 살 의사가 있고 공급이란 건 이렇게 만들 의사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보니까 물어보죠. 가격이 100원 되어지면은 수요는 몇 개 삽니까? 30개고 공급은요? 10개면 누가 더 많죠? 수요가 더 많은 거죠. 이런 걸 말하냐? 그런 말로 수요가 초과되었대서 초과 수요입니다. 결국 이 말은 시중에 살 수 있는 수요가 더 많단 말이죠. 그런 결과 시중에 있는 물건 가격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꾸로 300원 되어지면 결국은 수요는 10개지만 공급 뭐 있으면 30개죠. 따라서 이때는 뭐요? 누가 더 많다? 이걸 뭐라 한다? 초과 공급. 이 말은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급이 더 많은 거죠. 시중에 있는 물건 가격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념 아셔야 돼. 초과 수요 발생되면 가격 올라가고 초과 공급 발생 가격이 떨어진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는 분명히 수요 따라 공급 따라 했죠. 지금부터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어떤 그래프 상에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한번 집어넣어 보죠. 자, 일단 이게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이게 무슨 곡선? 공급이죠. 이럴 때 협상 볼 수 있는 점이 요가 아닙니까? 이때 형성된 요 가격이 뭐냐? 이게 균형 가격. 이때 형성되어 있는 양이 뭐냐? 균형양 또는 수급. 수급은 수요 공급 준말입니다. 수급양이라 쓴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균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가끔 보니까요. 이게 수요지. 수요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건 수요 증가 감소? 증가. 양이 증가지? 네. 수요 증가양. 또 이렇게 수요 감소할 수도 있지? 네. 그럼 결국은 수요 곡선이 변함에 따라 여기 있는 균형점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거꾸로 보니까 이게 공급이에요. 공급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 공급 증가 감소? 증가. 이건 무슨 증가요? 요건 뭐요? 감소. 예. 어쨌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변하면요. 이 균형점이 달라지니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도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걸 이제 하는데 이 첫 번째 번은 이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수요 또는 공급이에요. 수요 또는 공급 중에서 하나만 이동했을 때요. 했을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을 특정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거 제일 먼저 말로 먼저 설명드리고 나중에 그래프 가지고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뭐 있으면 옆에서는 물어보시고 꼭 해야 될 게 처음 하는 분은 반드시 그래프를 꼭 그려보시라고. 그러면 이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시장에서 수요가 변화하면은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될까 봐보죠. 자, 첫 번째. 요 표현이 아까 양에 대한 표현입니까? 가격 표현입니까? 양이죠. 그래서 이 말은 수요가 증가되면 양 증가입니다. 수요 감소면 양 감소라고. 다시 이제 말로 합니다.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아지면 시장에 있는 물건 가격은요? 올라가요. 살 수 있는 수요자가 감소하면 시장의 물건 가격은요? 자, 보세요. 재밌는 건 요겁니다. 수요란 건 항상 가격과 양은 무조건 이 말과 같이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항상.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도 양도 둘 다 증가하고 반대로 수요 감소는 가격, 양 둘 다 감소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은 좀 차이 있거든요. 공급은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표현이 보면 양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되면 양 감소. 양 증가지. 공급 감소 양. 그런데 이 가격은 좀 달라요.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가격은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보니까 이 말과 똑같이 움직여. 그런데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격만이 반대 방향입니다. 자, 실제 이걸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확인해 보니까 이겁니다. 이게 공급 곡선이죠? 수요 곡선이 있어요. 균형 가격이 있겠네. 양이 있겠네. 이럴 때 보니까 수요만 증가되는 거예요. 수요가 이렇게는 수요 증가지. 그렇죠? 이게 균형점 아닙니까? 허랑 결과 가격도 과거보다 올라가지만 양도 과거보다 많아지겠죠. 확인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반대로 공급만 변화가 있을 때, 공급만 요거 할 거예요, 지금. 자, 원래 있는 수요와 원래 있는 공급이 있는데 균형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증가된다면 그래프가 우측, 좌측. 이쪽이 우리 공급 증가요. 자, 이렇게 공급이 증가되면은 균형점 요거 넣어줘. 가격은 과거보다 떨어지겠지만 양은 과거보다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되었어. 그래서 반드시 그림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그려보면 금방 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아실 건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요거 묻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아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해보자고 이제.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조건은 크게 네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올라갈 때. 두 번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할 때. 세 번째는 수요는 증가되는데 공급이 감소할 때. 네 번째,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이 우리 둘 다가 이동되면 이 네 가지 이외에 다른 경우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둘 다가 동시에 이동되면 항상 경우의 수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요건 기억하시는데 일단 제가 한번 그래프 한번 쭉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쉽게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만 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수요도 공급도 둘 다 올라가되 수요 변화폭이 더 클 때. 두 번째 수요도 공급도 동시에 올라가는데 공급 변화폭이 더 클 때. 세 번째 수요도 공급 둘 다 올라가는데 둘 다 똑같은 폭만큼 변화 있을 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원래 수요, 원래 공급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보니까 수요가 이만큼 커지고 이 표현이 공급은 이것만큼만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변화폭이 더 큰 거예요. 그 결과 균형점 요거 아닙니까? 따라서 가격은 올라가고 양도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가격도 올라가지만 양도 뭡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 가보겠습니다. 얘도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균형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는 공급이 이만큼 증가되는데 수요는 이것만큼만 커지는데 이렇게. 결국은 균형점 요거죠. 따라서 가격은 과거보다 떨어지지만 양은 뭐 있습니까? 따라서 가격은 과거보다 떨어지는데 양은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는 뭐냐?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똑같은 폭만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둘 다 똑같이 변화폭이 같다면요. 이렇게 되겠네. 그런 결과 이때는 가격은 뭐죠? 같지만 양만 뭡니까? 증가되는 거지. 그래서 가격은 같지만 양만 증가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 이거 낼 수 있어. 누가 더 변화폭이 더 크다 시험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 때에 따라 이걸 내지 않고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 그럼 이건 세 개 다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해본 결과 가격은 때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같을 수 있지. 이 말 한마디로 가격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조건 안 주어질 때는. 다만 양은 주구장창 뭐예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 이 말을. 근데 이걸 갖다 굳이 암기를 한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문제 풀은 요령 마시면 되거든요. 자, 요걸 좀 빨리 푸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겁니다. 자, 가장 쉬운 방식이 뭐냐 이랬으라고. 무조건 가격, 수요 또는 공급 밑에 가격량을 써놓고 있죠. 비록 둘 다 동시에 이동했지만 기본 전제 둘 중에 한 개는 가만히 있다 가정을 두고 한쪽만 이 변화했을 때 그 값을 먼저 구하라고. 즉, 공급은 고정돼 있고 수요만 증가되면 그건 이 말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묻는 거지. 수요만 증가될 때. 그럼 가격은 뭐합니까? 양은요? 올라가요. 거꾸로 이제 수요는 고정돼 있지만 공급만 증가되면 가격은 양은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둘 다 동시에 설명하고. 따라서 이때는 뭐 있어? 가격은 때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지. 이 말은 가격은 모르지만 양은 무조건 둘 다 뭐요? 여기 답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여튼 편한 데 쓰시면 돼. 참고로 만약에 있죠. 예,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라고 설명하면요. 무조건 이 값은 큰 쪽에 있는 값에 따라간다 생각해. 상대편 값을 알지 말고. 자, 수요만 증가되면 가격 뭐합니까? 양도. 그죠? 공급만 증가되면 가격은? 양은? 그러니까 무조건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쓰면 큰 쪽에 있는 그 값이 그냥 따라간다 생각해. 반대편 알지 말고. 이렇게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좀, 그래프를 좀 쉽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갖다 쉽게 하는 분들은.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라고. 일단 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수요, 자, 공급이 증가죠? 해놓고 있죠? 수요가 있죠?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가격은 뭐죠? 때에 따라서 감소. 가격은 때에 따라 같을 수 있고 가격은 때에 따라 올라갈 수 있지. 양은 주구장창 뭐죠? 이런 방식도 있긴 있어. 이건 그래프를 좀 쉽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라고. 이때 빠를 수 있으니까. 하여간 편한 대로.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시는 웬만하면 이런 그림은 그리는 게 별로 안 좋아. 왜냐면 이게 이 네 개가 동시에 같은 점상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그래프 다 그려보겠습니까? 날 새지 이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빠른 방식을 선택해 보시라고. 자, 이제 거꾸로 있죠? 요걸 가지고 거꾸로 답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했던 방식 있죠? 밑에다가 가격, 양을 일단 써놓으시고 수요만 증가되면 공급 고정돼 있어. 가격. 수요만 증가되었어. 가격. 양은. 자, 다시 수요 고정돼 공급만 감소했어. 가격. 지금 여기 있는 이거 묻는 거야. 공급 감소. 그죠? 가격. 양은요? 같이 설명해. 가격은 무조건 같이 올라가지. 올라가지만 양은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지. 자, 요걸 다시 자, 요것만 가지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자,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크게 변하는 경우, 반대로 수요보다도 공급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경우, 세 번째 수요와 공급이 똑같은 폭만큼 변화 있는 경우. 자, 그걸 답을 찾습니다. 보세요. 이럴 때 무조건 누구 따라간다? 그럼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뭐예요? 양은? 무조건 이 값 나와야 돼. 자, 일단 해보죠. 자, 해볼게요. 공급 수요가 있죠? 확인 제가 시켜드린 거예요. 수요는 이만큼 커지는데 공급이 이것만큼만 감소했기만 합니까? 수요 변화폭이 더 크니까. 그 결과 가격은 뭐예요? 올라가고 양도 뭐하지?
이 값 나오더라 이거야. 다시 이때 누구 값 들어간다? 공급이지. 공급 감소일 때는 가격 뭡니까? 올라가고 양은요? 이 값 나와야 돼 무조건. 자, 가볼게 이제. 요거 묻는 거죠. 원래 있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균형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자, 이때 보니까 공급 감소폭이 이만큼 감소했어. 근데 수요는 요것만큼만 증가했거든. 그런 결과 균형점 요거요. 따라서 이때는 뭐 있습니까?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은 뭐였지? 나오더라 이거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 감소폭과 수요 증가폭이 둘 다 똑같다는 거지. 그럼 저기 뭐 있으면 가격은요? 양은요? 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은 불변이죠. 근데 여기서 누가 또 크다 설명한 적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죠? 이 세 개 다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가격은 주구장창 올라가겠지만 양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같을 수 있지. 양은 모른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요거 네 개 동시에 볼게. 요 경우 다시 합니다. 요 경우. 자, 이럴 경우 보니까 얘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요? 양도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양은요? 따라 가격은 모르지만 양은 감소지. 요 경우입니다. 자, 수요만 감소하면 가격도 양도 감소지.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양은요? 따라 가격은 떨어지지만 양은 뭐요? 자, 결론. 둘 다가 동시에 변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설명 안 돼 있으면 가격이나 양 둘 중에 한 개 값은 무조건 모른다는 놔야 돼. 무조건. 그 반대편 값만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변했을 때. 다만 누가 더 크다면 큰 쪽인 값을 따라가야 돼 무조건. 네. 그 맛이면 돼. 그래서 요걸 하셔야 돼. 처음 하는 분 그냥 넘어가시죠. 처음 하는 분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이걸 알고 있으면 쉽게 그냥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했던 분은 요거까지 정리하셔야 돼. 자, 하여간 요 내용을 좀 보시고 그래서 우리 아마 저기 있는 강의 노트 14페이지 보니까 갈로 1번, 갈로 2번 나와 있습니다. 갈로 1번은 뭐예요? 결국 아까 했듯이 수요, 공급 둘 중에 하나만 변했을 때죠? 갈로 2번은 둘 다 변했을 때입니다. 거기에 설명이 쭉 돼 있을 거예요. 갈로 박스안에 보면. 그래서 네,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해보셔야 돼. 항상 뭐 있습니까? 중요한 건 둘 다 동시에 변해서 누가 더 크다 설명 안 돼 있을 때 그 값하고 누가 더 크다 설명돼 있을 때 그 값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우리 아마 기본서에 보니까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 어디 보는가 111페이지. 자, 111페이지 보니까요. 2번 균형 이동이 있죠? 갈로 1번 수요 공급이 각각이 변동했을 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있죠? 그 말이 뭐예요? 요거 묻는 거예요. 요거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D장 가볼까요? 양갈로 2번은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했을 때 나 있죠? 그 4개 다 나 있거든요. 집에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한 번만 그려보시죠. 한 번만.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지금 그려보셔야 나중에 못 그립니다. 이건. 자, 그래서 그려보시고 나머지는 통과. 예. 좀 쉬었다가 탄력성 할게요.